안녕하세요, 우리의 캠핑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테스트 해볼 겁니다. 어떤 제품을 비교할 거냐. 캠핑 에어컨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에코플로 웨이브 2 에어컨 미월 K2 맥스 제품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 환경은 그늘진 데서 랜드네스트 M 사이즈의 약간 중형 돔 텐트에서 이너 텐트의 온도를 체크를 해볼 거고, 다음으로는 똑같은 원터치 텐트 4에서 5인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인용인 원터치 텐트로 한번 두 개 놓고 동시에 켜놓고 온도도 측정해보고 체감되는 느낌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땡볕은 캠핑 에어컨 의미 없습니다. 땡볕에서 캠핑 에어컨을 쓰고 싶다, 그건 제가 볼 때 카라반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600W의 그 캠핑장의 전력 안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마츠 3GT에서 그 웨이브 2 꼽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캠핑 에어컨은 그늘진 환경에서 써야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 에어컨 사고 후회하시고 약간 파시고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시원하다, 생각보다 뭐 좋다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안 시원한 분도 많이 계신데, 그건 그 캠핑 에어컨이 생각보다 많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극강의 효과를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늘진데 랜드네스트 M을 쳤는데요. 타프 아래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해 방향이 바뀌면서 좀 위치가 포지션이 애매해져서 약간 그 그늘진 데로 왔습니다. 그늘진 비슷한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텐트를 준비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뭐 알파 브리지, 랜드 브리지부터 해서 뭐 힐레베르 텐트까지 정말 많은 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적당한 그 공간감과 층고가 좀 있는 텐트를 좀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랜드네스트 M을 준비를 했습니다. 랜드네스트 M은 4인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약간 스커터 없는 3계절용 텐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공간감은 4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해 놓은 거 보시면 랜드네스트 M을 피칭해 놓고 에코플로 에어컨 준비했고요. 그리고 온도계를 앞쪽과 머리 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는 34도, 뭐 32도 왔다 갔다 하고, 온도계상에서도 32도 정도 나옵니다. 32도 정도 나오고, 한번 에코프로 에어컨을 30분 정도 켜놓고 실내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풍량과 최저 온도로 세팅을 해놓고, 지금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계는 33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계는 한번 30분 있다가 실내 온도를 한번 비교해보고 안에 들어가서 체감 온도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랜드네스트에 한 30분 정도 그늘진 데서 켜봤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에어컨 꽂아놨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자마자 냉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안에 온도, 입구 쪽, 에어컨 입구 쪽은 24도를 가리키고 있고, 뒤쪽은 28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땀을 흘려서 그럴 수준인데 낮잠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잠 충분히 잘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땐 한 4인의 돔 텐트 그늘진 데에서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더 커지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충분히 시원해서 낮잠 자기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덥고 시원하고의 기준은 사실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이여서, 근데 전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많이 타서 시원한 거에 더 많이 민감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낮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늘진 데에서 에어컨 안에 꼽는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정말 더운데요. 미월 에어컨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온도계 위치해서 미월 30분 정도 있다가 안에 온도를 한번 체크해보고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샤오미도 냉기가 와우, 시원해요. 시원해. 지금 앞에 온도가 똑같은 자리인데 26도, 앞쪽 이렇게 꽂혀 있고요. 뒤쪽이 27도, 26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7도, 26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체감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비슷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크게 저는 체감 못 느끼겠어요. 큰 텐트에서는 솔직히 큰 체감 못 느끼겠고, 대신에 샤오미 에어컨은 그 전력 이 600W 이상 먹는 그 이슈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느낀 체감으로는 낮잠도 좀 잘만한, 그렇게 막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시원하진 않은데 적당한, 그냥 가만히 있기 좋은, 낮잠 정도 자기 좋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해가 지고 있는 5시 정도, 30도 정도 되는 온도인데 원터치 텐트 똑같은 거에 에코플로우하고 샤오미 미올 K2 맥스입니다. 해놓고 30분 정도 있다가 똑같은 자리에 온도계를 세팅해놨거든요. 한번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30분이 지났습니다. 6시가 넘으니까 해가 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실내 온도는 30도가 가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올부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들어갑니다. 어유 냉기가. 와, 냉동방이. 가운데 온도계가 23도였어요. 23도. 네, 23도 나오고 있고 네, 상당히 시원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낮잠도 잘 수 있는 엄청 시원해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시간에 30분이어서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에어컨을 많이 써봤는데 해가 땡볕이어서 아마 3, 4도 높더라도 실내 온도가 한 27도 정도면 에어컨 안에 넣어놓고 선풍기 넣어놔도 낮잠 충분히 잘 수 있는 선선한 온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시원한데 한번 에코플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플로도 바로 들어볼게요. 와, 에코플로 온도 똑같은 위치 21도입니다. 21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미올은 뭐랄까 냉장고 문 연 느낌이었는데 에코플로우는 약간 그 냉동고 딱 열었을 때 느낌? 2도 차이가 이렇게 큰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체감적으로 차이가 좀 있고 온도계 수치상으로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온도계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동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온도계 온도가 0.5도 오차를 보인다고 하는데 오차범위를 넘었죠. 그래서 확실히 성능은 웨이브2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에코플로 웨이브2 미올의 K2 맥스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에코플로가 조금 시원하긴 합니다. 원터치 텐트에서도 그렇고 랜드베스트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큰 체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에코플로가 더 시원하긴 했어요. 근데 작은 텐트로 오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가격 차이가 또 무시를 못하죠. 가격 차이가 뭐 얘는 130만 원 가까이 하고 뭐 미올은 20만 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이 모든 게 다 용서해주지 않나. 이 정도면 훌륭한 가격이지 않나. 근데 아쉬운 게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초기 불량이라든지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여름 캠핑에 에어컨 그 시원함을 생각하면서 캠핑장에 가봤는데 만약에 안 시원하다 그러면 정말 열받을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더 짜증나는데. 근데 제가 써본 결과 웨이브를 전 오래 써봤거든요. 웨이브를 오래 써보고 그 샤오미 K2 맥스는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사용하는 건데 확실히 뭐랄까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제품의 그 꾸준함이죠. 그런 건 웨이브가 확실히 좋습니다. 제품 성능도 좋고 미올은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좀 전기에 민감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전기가 좀 불안하니까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고 양쪽 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전기 문제인 걸로 확인돼서 그리고 또 후기를 보니까 초기 불량이라든지 쓰다가 컴프레셔가 나가버리는 그런 그 불편한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큰 메리트가 있지만 뽑기운도 따르고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는 갑인데 주변에 사라고는 추천 못할 것 같아요. 추천했는데 불량 오거나 뭐 쓰다가 고장 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웨이브2는 확실히 만듦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확실히 그 섬세함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미올 같은 경우 이런 자바라 같은 경우도 그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웨이브2 같은 경우에 그냥 돌려서 사출물로 다 돌려서 만들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확실히 가격 차이가 6배 넘게 나는데 확실히 6배 나는 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화를 하는데 그래도 가성비는 이길 수 없다. 성능은 확실히 웨이브2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좀 프리미엄한 걸 쓰고 싶고 좀 제품에 있어서 좀 마감이라든지 메이저한 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웨이브2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단순히 적당히 시원하면 돼. 가성비가 최고면 돼. 그러면 미올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올은 아직 정발이 안 돼서 고장날 좀 문제가 있다. 초기 불량이 좀 있는 걸로 많이 후기들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저도 샀을 때 미올의 박스가 한글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도 한글이고 위에 인터페이스도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국내 정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개선판이 좀 문제되는 점들의 개선판으로 나온다면 가성비도 좋고 문제도 없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에어컨 제일 비싼 거와 제일 가성비 테스트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바이바이.